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시작 전에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용달 앱에 대한 갑질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드렸더니 많은 용달 기사님들께서 호응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분만 앵디19님 거참 말 잘했슈. 1톤 화물 기사인데요. 앱 수수료 25% 떼가고 거래처 지키려고 요금 적게 책정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둘이서 일해도 최저임금 받는 수준입니다. 거참 살기 힘듭니다. 또 한 분도 보내셨네. 190 나도 용달하는데 시원합니다만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갑질이 너무 심해요. 화물차 용달 기사님들이 허리케인 라디오 참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예, 자주 다루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쇼미더 뉴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윤석열 후보 격앙된 기자회견. 어제였어요? 어제 4시 반에? 네. 예정된 기자회견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무섭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10월 20일 국정감사 때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이후에 네. 어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년 전에 김대엽 사건이나 기안건설 사건 같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에 허물어지고 판단을 잘못하실 분들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봉 교수님 예. 간결하게 좀 요약 좀 해주세요. 많은 청취자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 예, 여기 뭐 말씀 이제 아까 직접 들어보시는 거 아실 때는 상당히 경향된 목소리였고요. 손가락질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예전에 그 검찰총장 하면서 청문했을 때 모습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책상 탁탁 치던 그 모습이 그렇죠, 그 모습이죠. 예, 그래서 뭐. 그 고개 좌우로 움직이는 습관 또 손을 크게 휘저으며 설명하는 모습 강하게 드러났고요. 모든 게 다 정치 공작이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혹이 생긴 거에서 무조건 정치 공작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도 오늘 어제 내용도 보면 메신저만 자꾸 공격을 해요. 제보자를 믿을 수 없다. 메이저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실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제보자를 공격해서 그 메시지 자체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검찰, 대검의 감찰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인터넷 매체 이 얘기는 좀 이따 해보는 걸로 하고. 자, 배 수장님. 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좀 듣고 있다 보면 네. 숨지 말고 치사하게 숨지 말고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윤석열 총장은 제보자가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네. 여의도판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얘기하던데 두 분은 아세요? 뭐 여의도판을 잘 모르잖아요. 상암동판이라. 그래서 이제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또 뭐 찌라시 형태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익 제보자로 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직 정확히 등록된 건 아니죠. 공익 제보자. 네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섣불리 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아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매체에 제보했다는 사람 전부 다 아시죠? 모르는데. 신상에 대해서 과거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됩니까? 네, 잠깐만요. 밖에서 배 수장 말이죠. 네. 성대모사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실감나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게 너무 책 읽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격앙됐는데 저는 이게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면 그 주변을 조사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파헤쳐 나가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제 기자회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일 뿐이 실제로는 국민들을 그럼요.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대권 후보라는 분이 그렇게 격앙되게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한다는 게 아주 생경했던 그런 경험 같고 배 수장님은 뭐 고급 정보 없어요? 제보자 뭐 말은 못하더라도 누군지 네네. 몰라요? 제가 확보한 정보는 있죠. 뭐 말을 못해서 그렇고 제보자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는 건. 저기 최 교수님 제보자로 이제 예, 지목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의도판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 이분이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나와가지고. 예, 모 언론사가 이번에 이름까지 공개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름은 공개하진 않을 거고요.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건데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뭐 저도 물론 모르고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누구를 지명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도 뭐 황당한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을 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도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그 지목된 분이 그러니까 알려진 분이 그분이 지금 SNS 글을 올렸는데 거기 이렇게 올렸습니다. 모욕,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요.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저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어떤 정당 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자들에게 모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황당한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느 캠프에서 있다. 예컨대 뭐 다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은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언어들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판에서는 아 누구다 이렇게 그리고 지목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김웅을 고발하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이에요. 공익 제보자로 이 등록이 된 사람이 대검에서는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국민권익위는 통과를 못했는데 네. 그럼 이 사람 지금 최 교수가 얘기한 이 사람과 공익 제보자 딴 사람 딴 인물인 거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뭐 가능성이 지금은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이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아니고 또 다른 공익 제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여기서 얘기하는 제보자라는 거는 최초의 뉴스버스 인터넷 매체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보한 사람 그 맞습니다.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언론 매체 얘기 나왔는데 배 수장님 네. 윤석열 총장이 또 이 인터넷 언론을 좀 비하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채널 A 사태를 봐라. 하나도 연관된 게 없고 결국 무혐의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작을 하려면 메이저 언론에 제보를 하지. 뭐 MBC도 있고 공중파를 의미하는 KBS, MBC 예, 뭐 이런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뉴스버스 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매체를 좀 불신하는 듯한 과연 이 매체가 권한 유착 권력과 언론 사이에 공작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냐 이걸 이제 암시하는 듯한 의미의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미디어오늘 기자가 재차 질문을 합니다. 이 언론사의 뭐 규모 인터넷 매체가 하는 게 뭐 못 믿으시는 겁니까? 이야기할 때 아니 이걸 제보를 하려면 독자 수도 많고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큰 규모의 이 메이저 언론에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뭐냐? 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해명은 또 같은 매체예요. 뉴스버스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진동 발행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하도 윤석열 후보하고 통화가 안 돼서 전혁수 기자가 그때 이제
그 배우자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 알아봤는데도 답변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뉴스버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딴 라디오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월 말부터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 출발도 못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출발 못 하고 있는데 네. 뉴스 버스만 출발하고 있다고요. 왕왕왕왕. 자, 근데 최 교수님 예. 이런 윤석열 전 총장의 언론관 어떻게 보세요? 신문 방송 아주 학자로서? 잘못됐죠. 이거는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언론중재법 반대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분이 아니 인터넷 매체는 소수 매체고 조그만 매체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뉘앙스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매체인 것처럼 들려요. 듣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KBS, MBC나 아니면 조중동처럼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거. 메이저라는 기준도 독자 수 많고 역사 오래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매체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인터넷 매체 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규모가 크면 언론사고 규모가 적으면 언론사가 아닙니까?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어제 그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했어요. KBS에서 특종을 해서 보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해서 검사가 일부러 한참 지난 이미 무혐의에서 지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그렇죠. 불어라. 2017년 때. 예, 그렇죠. 그거 KBS가 보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어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논리가 안 맞아요. 아니 큰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는 괜찮다고 하면서 거기서 보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좀 최 교수님도 격앙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예. 요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배 수장님. 네. 어쨌든 김웅 의원, 윤 전 총장 두 사람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때요? 의혹이 좀 풀렸습니까? 어떤 전혀 거라고 안 봐요? 풀리고 더 오락가락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해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소명이었고 그리고 의혹이 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이런 소리 들으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는 단 하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격앙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검사스럽다, 검찰스럽다 이게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왜 저런 음향이 나올까요? 그러네요. 방송 사고 난 거죠 지금. 네. 자, 좀 집중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배 수장님 쇼미더뉴스 뭐예요? 배수의 진친 이낙연. 네, 이낙연 후보 어제 이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묘합니다. 이게 잠시 있다가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만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캠프에서 지난 6일 날 모든 일정을 접고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심각하게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배수진을 쳐야 되는데 결단을 정말 특단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배 수장님 왕왕왕 효과음 재밌어요. 종종 해주세요. 네. 왕왕왕왕왕. 아, 그러하라고 그래서 틀어준 거라는데. 네. 괜히 변명하고 있어. 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최 교수님 만류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만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나서서 만류를 하고 있고 원내대표도 전화해서 만류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선 끝나고 나면 아무리 치열하게 싸웠어도 원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뭐 배수의 진을 친다고 이낙연 후보는 얘기하시면서 이제 원직을 사퇴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경선에 만약에 뭐 결과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고 나면 과연 원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그런 갈등 요소를 만드는 것도 안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사퇴가 처리가 되면요 국회에서 대선 날 또 재보선을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선 하는 날 같이 해야 돼요. 아, 그날 보궐선거를 네, 보궐선거를 그때 해야 돼요. 3월 9일 날. 네, 3월 9일 날.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고 종로 같은 경우는 정치 1번지고 거기는 사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그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걷어달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강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럼요. 네.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때요? 이 결정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세론이 좀 굳혀져 있는 상황이라 네. 물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봐요. 배수의 진을 치고 저는 올인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지는데 지금이 조금 시차가 늦어져서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네, 북한의 심야 열병식입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더라고요. 네, 정말. 규모가 뭐 오늘이 크지- 그 구구절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권 수립 이제 73주년을 기념하는 심야 열병식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열병식을 가진 이유는 대내에 이제 가시하기보다는 내부 북한 내부의 단속 성격이 상당히 강하지 않은가.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올림픽도 참가를 하지 못했고 또 이제 북한 내부의 코로나나 경제 상황도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민심을 다독일 때 북한은 특유의 또 열병식을 작년 통해서 겨울에도 무슨 행사 때 그 있었습니다. 추운데 그 심야했었잖아요. 밤 12시. 네, 그럼요. 그런 이제 열병식을 통해서 내부 단속을 하는 내부의 민심을 다독거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 교수님이 네. 크게 기념할 해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열병식을 그래서 연계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크게 여는 거는 5년, 10년 단위예요. 꺾이는 단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이 정권 수립 73주년이거든요. 75주년, 예를 들면 80주년 이러면 그때는 크게 열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열병식을 여는데 이번은 73주년인데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다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이제 뭐 아까 배영찬 선생도 얘기했지만 내부 결속 단속 문제 그리고 이제 대미 압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열병식을 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IOC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IOC 왜요? 이사회에서. 이유는 지난번 도쿄올림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아, 회원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원 자격 일시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정지하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참가가 가능한데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면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북한 국가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나올 지난번 경우에 도쿄올림픽 할 때 소련 그렇습니다. 올림픽위원회 예, 예, 선수처럼 예, 예, 예. 소련이 예. 아니고 러시아. 그래서 그 아, 가능성을 죄송합니다. 아유, 지적질을 통쾌한 정찰 모습이에요. 예. 왕왕왕왕왕왕왕. 그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거죠? 베이징 네, 올림픽.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